친구들아, 내가 40대, 50대였을 때는 전립선이란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다른 신체 부위처럼 평범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73살이 된 나는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그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어. 모든 것은 내 주치의 김민수 선생님, 나를 몇 년 동안 돌봐준 젊고 친절한 의사,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나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면서 시작됐어. 그는 작은 귤을 들고 이렇게 말했지. 정상훈 씨, 이 귤이 당신의 전립선 크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작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었는데 이 샘이 특별한 액체를 만드는 작은 공장 같다고 했어. 난 바로 내가 40년 동안 했던 자동차 정비사 일이 생각났지. 엔진 오일처럼 말이야. 오일이 엔진을 보호하고 더 잘 작동하게 돕는 것처럼 전립선이 만드는 이 액체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세포들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걸 돕는다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난 이 샘이 작은 수압 펌프처럼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지. 필요할 때 이 액체를 밖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마치 치약 튜브를 짜는 것과 같아. 치약이 나오려면 힘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김 선생님은 또 전립선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 자동차의 온도 조절기와 같은 거라고 했지. 엔진의 온도를 조절하는 부품 말이야. 전립선은 모든 것이 적절한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어. 그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줬을 때 난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할 수 있는지 놀랐어. 마치 자동차 엔진의 작은 밸브와 같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차가 멈출 수 있지. 그래서 친구들아, 난 이제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젊다고 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는 내 젊은 시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자동차 정비와 마찬가지야. 문제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비사를 찾으면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 그리고 내가 더 배운 게 뭔지 알아?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시대에는 모든 게 금기였고 아무도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 이제 내 인생 경험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어. 이건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더 잘 관리하려면 알아야 해. 이제 일요일 도미노 게임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검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곤 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주의보다 부주의가 더 나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난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15년 전쯤 내가 58살 때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 그때 난 첫 번째 아내인 박미영과 하늘나라로 가셨지. 막 이혼했었어. 거의 1년 동안 혼자 지냈고 그러니까 이해하겠지만 어떤 친밀한 활동도 없었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어. 아, 정상훈 씨,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했지.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봐. 이게 우리 건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됐어. 아래쪽이 무거워서 마치 다리 사이에 볼링공을 끼고 다니는 것 같았지. 처음에는 모든 고집 센 남자들이 그렇듯이 아무것도 아닌 척했어. 하지만 점점 더 나빠졌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요도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소변이 나오는 그 작은 관의 사포를 문지르는 것 같았어. 어느 날 밤 내 친구 이재호와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5번이나 가야 했어. 그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내게 큰 잔소리를 했지. 상훈아, 그건 전립선 우혈이야. 관리 안 하면 나처럼 전립선염으로 입원하게 될 거야. 그때 난 이 전립선 우혈이라는 걸 알게 됐어. 김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이건 막힌 물탱크와 같다고 했어.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이끼가 생기는 것 알지? 우리가 오랫동안 활동이 없으면 전립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더 있어. 그는 이 전립선염증, 전립선염이 2가지 방식으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 박테리아 때문에 감염에 걸렸을 때처럼 또는 단순히 전립선이 만드는 이 액체가 쌓여서 막힌 파이프와 같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가 미래의 위험에 대해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커질 수 있다고 했어. 이걸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졌다는 복잡한 말이야. 운동을 안 하면 배가 나오는 것처럼 안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가장 나쁜 건 그가 암을 언급했을 때야. 그 순간 정말 오싹했어. 내 큰형 전구형을 이 문제로 잃었거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우리 남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래. 그때 난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사명감을 가졌어. 내 건강을 더 잘 돌보겠다고. 아들들과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어. 처음엔 어려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지. 큰아들은 농담을 했어. 아빠,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정확히 그거였어. 그래서 친구들아,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해. 의사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것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의 건강이 걸린 문제야. 내가 만든 속담처럼 말이야. 멈춘 전립선 문제의 시작. 73살이 되고 나서 배운 걸 말해줄게. 하지만 이걸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거야. 전립선염으로 겪은 그 논란일 이후에 김 선생님은 우리가 공장을 정기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 자동차와 같아. 오랫동안 세워두면 녹이 슬잖아.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다 죄악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게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 우리 몸은 건강을 위해 이런 활동이 필요하대. 그는 정말 좋은 비유를 했어. 물이 고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끔씩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내가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생각났어. 거기에 물펌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지. 모든 게 잘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켜야 했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이런 예방 정비가 필요해. 우리가 정비소에서 말하던 것처럼 말이야. 김 선생님은 DHT라는 호르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 이게 너무 높아지면 전립선이 커질 수 있대. 그는 정기적인 활동이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것과 같아. 항상 적절하게 유지해야 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내가 배운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기적인 활동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이게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 같다고 설명했어. 자동차 라디에이터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확 뿜어내는 것과 비슷해. 내 이웃 최영호 씨가 항상 말하던 게 생각나.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 이제 난 건강관리가 아플 때 약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더 배운 게 뭔지 알아. 이것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시대에는 모든 게 금기였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제 내 인생 경험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어. 이건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고 더 잘 관리하려면 알아야 해. 간호사인 내 손녀 말처럼 할아버지, 몸은 기계예요. 모든 부분이 작동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이런 정기 정비를 하면 뭔가 잘못됐을 때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야. 자동차를 잘 아는 것과 같아.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알 수 있지. 김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셔. 남자들이 노년에 겪는 많은 문제들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난 도미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웃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물어보곤 해.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건강 관리를 안 해서 아프게 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건강을 관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내 말을 적어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활력 있게 살아. 친구들아, 이 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래된 부부 같다는 거야. 모든 게 잘 되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해. 몇 년 전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줄게. 이걸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아내인 이영숙이 하늘나라로 가셨지. 세상을 떠난 후 난 엄청난 슬픔에 빠졌어. 몇 달 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 그때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문제들을 느끼기 시작했어. 내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난 그걸 듣지 않고 있었던 거야.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 전에 없던 불편함을 느꼈지.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웠어. 하지만 전립선 검사 받기를 부끄러워하다 죽은 내 친구 박철수가 생각났어. 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했지. 김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아주 흥미로운 걸 설명해 주셨어. 우리가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 전체가 고통받는데
운전자가 긴장하면 차도 영향을 받는 것과 같아 핸들이 더 무거워지고 엔진이 더 힘들게 돌아가지. 그는 내 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 내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늘 하던 것처럼 말이야. 엔진을 잘 알수록 뭔가 잘못됐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수록 뭔가 잘못됐을 때 더 쉽게 알 수 있어. 그는 또 많은 남자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쌓아두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어. 정상훈 씨, 그가 말했어. 가끔씩 이 압력을 풀어줘야 해요. 엔진의 방출 밸브와 같아. 증기를 빼지 않으면 냄비가 터져버리지. 그가 자존감에 대해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 내 나이에 그게 젊은이들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모든 걸 제대로 작동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더 자신감 있게 된다고 설명했어. 정말이야. 건강 관리를 더 잘하기 시작하니까 내 기분도 좋아졌어. 보건소의 노인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어. 거기서 이정숙 씨를 만났지. 지금은 내 동반자야. 우리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 대화도 더 많고 이해도 더 깊어.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건강에 대해서도 말이야. 재미있는 건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좋아진다는 거야. 잘 정렬된 자동차 같아. 모든 게 더 잘 작동하고 에너지도 덜 쓰고 성능도 더 좋아져. 머리가 좋지 않으면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몸이 방치되면 머리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난 항상 내 친구들에게 말해. 건강 관리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매일 관심을 기울여야 해. 그리고 약만으로는 안 돼. 애정, 관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친구들아, 이 몇 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정말 차이를 만드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간단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어. 먼저 규칙적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전에 말했듯이 모든 걸 작동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 동반자와 함께든 혼자든 중요한 건 기계를 멈추지 않는 거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67년식 폭스바겐 비틀처럼 말이야. 필요 없더라도 매주 일요일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왜? 멈춰있는 차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것, 식단이야. 보건소 영양사가 전립선에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줬을 때가 생각나.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지. 매일 먹던 돼지 껍데기를 계속 먹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녀 말이 맞았다니까. 빨간 과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 오디, 딸기 그런 것들. 이제 내 텃밭에는 케일, 시금치, 진한 녹색 채소가 가득해. 영양사 말로는 이런 것들에 항산화제가 있대. 우리 몸의 엔진을 위한 특별한 기름 같은 거래. 심지어 석류나무도 심었어. 전립선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에는 물을 거의 안 마셨어. 커피와 맥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물이 필수라는 걸 배웠어. 차의 냉각수와 같아.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해. 이제는 어디를 가든 물병을 가지고 다녀. 운동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노인 수중 체조에 들어갔지. 처음에는 부끄러웠어. 반에서 유일한 남자였거든. 이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선생님 말씀처럼 정상훈 씨, 멈춘 몸은 녹슬어요. 특별한 운동도 배웠어. 케겔 운동이라고 해.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이는 운동이야.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전립선을 위한 근력 운동 같은 거야. 텔레비전 볼 때 매일 해. 아무도 모르지.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위생이야.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해. 내가 손주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처럼 깨끗한 손, 건강한 몸. 이건 모든 면에서 중요해. 특히 자신을 만질 때 말이야. 정기 검진도 있어.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을 때만 병원에 갔어. 이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해. PSA 검사를 위해 피 검사도 하고 전립선 상태를 보는 검사야. 직장 검사도 해. 그래,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거.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금방 끝나고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스트레스도 건강의 적이야. 은퇴 후에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은 항상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더라고. 보건소에서 호흡 수업과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처음에 비웃었지만 내가 얼마나 더 활기차졌는지 보고 나서 몇몇은 같이 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기 시작했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한다면 그냥 가.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말해. 작은 부끄러움을 겪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겪는 것보다 낫지.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은 저축과 같아. 미래를 위해 매일 조금씩 투자해야 해.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 대화의 마지막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친밀한 건강 문제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 퇴직자 클럽에서 친구들과 도미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만수가 통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 모두가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때 난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 만수야, 내가 말했지. 나도 그랬어.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었지. 그 부끄러움이 날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 예방할 수 있었던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테이블에 침묵이 깨졌어. 갑자기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김영호는 전립선 비대 문제에 대해 말했고 박재민은 직장 검사 받기가 두렵다고 했어. 마치 수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어. 그날 오후 우리의 도미노 게임은 남성 건강에 대한 대화 모임이 됐어. 그리고 알아? 다음 주에 그 남자들 중 절반이 비뇨기과 예약을 했대. 내 현재의 동반자인 김영숙은 항상 남자들이 작은 일에도 너무 큰 소동을 벌인다고 말해. 정상훈 씨, 그녀가 말하곤 해. 당신들 남자들은 의사를 무서워하면서도 흔들리는 사다리에 올라가 전구를 갈아 끼우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 말이 맞아.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한 후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했어. 내 아들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지. 손자들은 이미 다른 사고방식으로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15살 된 내 손자가 남성 건강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시대에는 할아버지와 이런 얘기를 할 용기가 전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이런 금기들에 맞서면 삶이 더 가벼워져. 동반자와의 관계가 개선돼. 말하지 않은 것, 숨겨진 것에 무게가 없어지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개방적이고 솔직해져. 내 딸이 선생님인데 이렇게 말해. 아빠, 노년층의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되셨네요. 그녀가 그렇게 농담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친구들과 남성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50명이 넘어. 사실 73세가 되어 보니 남자의 일이나 여자의 일이라는 게 없다는 걸 배웠어. 있는 건 건강이고 삶의 질이야.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일 뿐이지. 그래서 친구들아, 이 대화를 마치면서 부탁 하나 할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걸 포기하지 마. 여러분이 이런 금기를 극복할 때마다 다른 남자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보건소에서 하는 내 강연에서 항상 말하듯이 그래, 이제 강연도 해. 삶은 너무 소중해서 자신을 돌보는 걸 부끄러워하며 낭비할 수 없어. 그래서 친구들아,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내가 이 모든 교훈을 직접 겪고 배우면서 도움을 받은 만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 자신을 돌보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만큼 용감한 건 없다는 걸.